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유야 어쨌든 시장이 많이 빠지면 화나고 짜증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왜 빠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방송을 봤는데 이 얘기 저 얘기도 좀 있긴 하던데 제 개인적인 시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다른 분들이랑 아이고,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조금은 들어봐 주셨으면은 다른 관점이니까 좀 나을 것 같고요. 나을 것 같고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제작자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투자 결정 시엔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제작자인 저는 본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매매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읽기도 지겹네요. 오케이. 자, 일단 이거를 긴급 어찌하오리까?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저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솔직히 매매는 거의 없었는데 하루 종일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게 저기 그 고객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 뭐 이렇게 장 빠질 때 욕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들 아니라고 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응. 팔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거죠. 일단은 보세요. 긴급이다 라고 써놓은 것만큼 여기 볼까요? 제가 지금 미리 켜놨는데 코스피 상승 종목 116종목, 하락 종목 786개, 상승 종목 151개, 하락 종목 1200개. 그 상승한 거 270개 정도, 하락한 거 2000개가 넘습니다. 그건 많이 빠진 거지. 코스닥이 2.8% 빠졌는데요. 2.8%라는 의미보다는 종목들이 작살이 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체감적으로 최근래 한 5월달 이후에 한 3달 만에 이렇게 크게 맞은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솔직히 좀 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세게 풀어줄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시죠. 보시죠. 일단 오늘의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도주의 조정. 2차전지가 작살이 났습니다. 좀 볼까요? 이 지금 노트북이라 좀 느려요. 지금 PC 지금 저쪽으로 보내놨어요. 예. 어디 있니? 오케이 나왔다. 지금 여기 저 보이죠? LG화학 이런 거 요즘 건 적당히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 5%, SKC 6%, 에코비엠 4%, 엠플러스 11%, 쫄루 첨단 소재 좋다고 했는데 10%, 코스모신 소재 6%.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차트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꺾이면 오래 걸리긴 하겠죠. 시간 좀 걸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들어 올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박 차장 너는 어떻게 보니 시장을? 저는 종목을 움직임을 통해서 봅니다. 주도주가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도주가 깨져버렸어요. 당연하겠죠. 장이 이렇게 빠지니까는 깨져버렸는데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자 보시죠. 제약바이오 좀 올랐고 SK바이오사이언스 난리도 아니죠. 어찌됐든 원인을 다 찾으려고 하고 제 기사 보니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 앞두고 숨죽인 시장 박스권 중 대응이야. 이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지난주 5조 원 넘게 매도한 반도체주 회복도 증시 회복 관건될 것. 다 개소리입니다. 솔직히. 진짜 실질적으로 직접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잭슨홀 미팅 지난주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나?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 26일이잖아요. 며칠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빠지게 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매크로 지표 찾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어디 있니? 있네. 응. 시장이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2,000개가 넘는 날 같을 경우는 그만큼 투심이 악화된 겁니다. 투심이. 그러면 투심이 왜 악화됐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솔직히 카카오뱅크가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감사한 건데 시장 수급을 너무 빨아들여요. 오늘같이 장 안 좋은 날도 14%나 올랐어요. 보면은 얘네들 보이시죠? 외국인 기관이 아주 난리 피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난리 피우면서. 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감사한 거고 얘가 빠져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랑 너무 쏠립니다. 크래프톤으로. 카뱅이랑 크래프톤으로. 시가총액 보면은 그죠? 보면은 카뱅 어디 있어요? 여기 10위까지 올라갔어요. 카뱅이. 카카오는 5등이고. 그죠? 너무 빨리 올라가요. 너무 쏠리는 것도 안 좋다니까는. SK 바이오사이언스 17위까지 땡겨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러니까는 너무 땡긴다 이거지. 삼바가 4등. 그죠? 조금 더 하면 네이버 추격해요. 또 시총 3위까지. 와, 진짜 하이닉스는 항상 쫓김을 당하네. 여튼 너무 쏠리고 이거 뉴스 같은 거 살펴보시면은 카뱅이라든지 크래프톤이요. 크래프톤은 MSCI 정기 리밸런싱 편입 실패했죠. 편입 실패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 저기 특례 편입 그 이슈는 살아있죠. 21등 시총 22조 시가총액 50위 안에만 들면은 웬만하면 편입을 한대죠. 그러니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확실한 수급, 그렇죠? 패시브 펀드들의 확실한 수급이 예상이 되는 카뱅과 크래프톤으로 섹시하니까, 그죠? 섹시하고 새로우니까는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들어올 때 그 수급이 더, 뭐, 새로운 돈이 더 들어오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맞추는 형식을 하는 거죠. 솔직히 난 지난주부터 제 3% 얘기하긴 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이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크래프톤 주주들, 카뱅 주주들이 막 난리를 피울 거니까 이렇게 얘기 못 하긴 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 채널이니까 제 얘기 할래요. 응. 꾸준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가면은 이것도 두들겨 맞아요. 나중에 어느 순간. 그죠? 그러니 모든 주식은 꾸준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이목이 집중받아서 소위 밸류에이션과 뭔가 이런 거가 통용이 되지 않는 수급발로 땡겨버리면 시장이 어지러질 수밖에 없고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니 소위 액티브 펀드 매매하는 모모 기관 투자가들도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다른 거 자르고 그러면은 제가 시장을 판단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때문에, 미국 장 때문에 혹은 다른 장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아서 이래버리면 우리 시장은 회복을 해요. 금방. 왜냐면 우리랑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이슈가 아니라서. 근데 이 이슈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부적인 변수니까는.
그죠? 언제 편입해요? 9월 9일날 편입하죠? 9월 초 옵션 만기일 때. 그러면은 지금 8월 16일인데 와 이거 거의 2주 반 남았는데 아니 3주 넘게 남았죠. 죽겠다. 라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써놓은 게 이거예요. CFD가 이슈가 있었던 지난 3월과 비슷하다. 지난 3월에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닥 3월에 이때 제가 3%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죠. 코스닥은요 한 달 빠졌어요. 거의 3월달에 2월부터 CFD 수급이 있으면서 이때까지 3월 9일까지 그러다가 이 이슈가 4월부터 적용이 되고 뭐 하고 하니까는 많이 빠졌던 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제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내부적인 이슈가 크게 작용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격 조정이 일마무리 될 때.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 보면은 거의 3% 뺐죠. 뺐고 61선 아까 장중에 지진했었어요. 밑꼬리 달았는데 오후에 다시 내던져 버리더라고요. 빨리 올려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든 주식이 그래요. 분위기거든요.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은 소위 이제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저같이 좀 매매가 좀 빠른 사람이라든지 혹은 거액 자금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막 삽니다 주식을. 오 다시 장 좋아졌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후에 올릴만 하다 다시 빼니까는 들어왔던 수급이 다시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보다 더 빠지게 되죠. 왜냐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는. 오를 땐 내가 빨리 샀는데 던지려고 해보니까는 매수 수급이 비어 있어요. 매수 수급이. 그러니까는 수급적인 문제로 시작된 게 수급적인 문제로 시작이 된 게 지난 3월과 비슷해지면서 내 돈 아니게 되니 그죠? 얘네들은 내 돈 아니가 이렇게 하죠. 내 돈 아니게 되니 그냥 던져버리니 소위 많은 투자를 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드디어 2000년 내가 버려야겠구나. 장 안 좋아지니까 던진다. 한 놈 던지니 두 놈 던지고 두 놈 던지 세 놈 던지고 던지기 시작해서 때릴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오늘같이 흔들리는 장에서 던지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이슈가 해소되는 시기가 9월 9일이면 그죠? 9월 9일 솔직히 제가 이 얘기까지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제 실적 발표만 빨리 끝내자 했는데 요거까지 결국 오늘같이 이런 짜증나는 장에서도 이렇게 돈이 몰려가지고 그쪽으로 쏠리니까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오후 들어서 조금 돌릴 만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더 안 좋아지면서 종가가 저가인 종목들이 속출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께서 현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살까? 지금 언제 살까? 언제 살까? 언제 살 것 같아요? 현금이 있으면. 지금 안 사죠? 안정화 된 다음에 사죠. 그러니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연락을 받은 게 더 살까요? 손절 칠까요?예요. 그래서 2차전지 주식이라든지 기존 직전 시장 주도주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홀드해라. 언제 잘라요? 자르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현금이 없을 때는 만들어 놓긴 해야 된다. 현금이 있다면은 한번 뭐든 적극적으로 돌려 매매를 해봐라. 뭐가 좋을까요? 돌릴 때 오늘 돌리다 말았잖아요. 다시 시장에 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빨리 올라오는 놈들 그거를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해서 예를 들어 한 6, 7%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다른 거를 팔아버리면서 현금을 만들자. 그러더라도 절대 늦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박사님 너는 어떡할래? 해서 저는 어제 현금 좀 있고요. 있어서 좋은 주식 사놓은 거 지금 플러스 났다가 지금 저도 마이너스 나는 게 지금 속출하거든요. 겁나 열받아요 진짜. 15% 먹었었는데 똔똔 하면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요?
그죠? 한두 종목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상반기에 쌓았던 수익들이 또 있으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 여기서 매도매매를 해버리면 또 물리죠. 그래서 저는 안정화된 시기에 다시 물을 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좀 걸리실 거예요. 이게 써놓은 게 아직 한 번 정도 더,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경험적으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다른 분 전화 오셔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구독자분 듣고 계실 거거든요. 제가 저랑 통화하신 분 있죠. 그거 써주세요 이따가. 뻥치는 거 아니라는 거. 금요일날 돌리지 못하면 월요일날 많이 빠집니다 그랬어요. 근데 금요일날 못 돌렸죠, 솔직히. 못 돌렸어요. 못 돌렸어요. 돌리다 말았죠. 돌리다가 못 돌려면 카뱅 크래프톤은 돌렸죠. 솔직히 얘가 카뱅이 시총이 얼마죠? 40조인가 지금? 카카오뱅크? 그죠, 41조로 넘어섰네. 41조고 크래프톤 어디 있니? 이렇게 안 찾아져. 21등이죠. 그쵸? 22조. 그 둘이 합쳐서 얼마야? 63조짜리가 하나는 3% 오르고 하나는 14% 올라대고, SK바이오사이언스 24조짜리가 10% 오르고요. 예? 그러면은 합쳐서 24조 더하기 41.65조에다가 얼마니? 22조니까는 87조? 그 세 개 합쳐서 187조네? 그 세 개 합치면은 뭐예요? 하이닉스 제끼네요? 그죠? 맞죠? 산수니까. 이 세 종목을 들이다 사버리니. 그것도 있잖아요. 삼바도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쪽. 이렇게 몰려버리니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한 번 정도의 더 하락 시기가 있다고 치면 그때 내가 뭘 물을 탈까,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좀 여태까지 안 좋은 것만 얘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현금이 있다면은 반등 나올 때 매매하기 겁나 쉬워요. 솔직히 눈 감고 사도 먹어요. 이렇다가 장 돌려서 올라가면은. 그러면 눈 감고 사서 먹으려면 뭘 해야겠어요?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또 똑같은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안 샀어요, 별로. 조금 사다 말았어요. 그 왜 안 샀니? 몰라, 왜 안 사요? 안 보이니까 안 샀지. 그죠? 그래서 현금 들고 기다리는 건데, 뭐 제 고객들 여기 계시니까 알 거예요. 최근에 편입시킨 거 거의 없어요. 들어가다가 말고, 들어가다 말고. 현금은 한 20, 30%, 작게는 30%, 많게는 50%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솔직히 마음을 다 팔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죠. 또 너무 성의 없이 보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시기까지는 왔어요. 왜냐면 하이닉스도 반등이 안 나오긴 했지만 보합으로 끝나긴 했죠. 너무 과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똑같이 시장 자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뺐으니까. 근데 한 번 더 깨졌다고 올라와야 이때처럼 올라온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빠지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니고, 빨리 올랐으면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시기는 경험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으니 그때를 기다려 보자라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등이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매매하기 쉬울 듯 합니다. 왜냐면 직전에 강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든 그죠? 뭐든 그런 종목들을 잘 소팅해서 그 종목만 매매하셔도 지금까지 매매 못했던 거 있잖아요. 단 며칠 만에 다 복구합니다. 며칠 안 걸립니다. 이러다 현금 있으면 시장 올라올 때 빠르게 매매하면 며칠 안 걸려요. 정말로. 한 4, 5일이면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손절 친 거. 왜냐면 너무 급하게 빠졌으니까 올라올 때도 빨리 올라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가 있으니까 매매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솔직히 이제 제가 좀 보다 보면은 가끔은 이제 그 주식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코스닥 많이 올랐잖아요.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난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지난주까지는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장세라면서요. 아, 또 열받으려 그래. 또. 그냥 오르면 빠지면 더 빠진다, 오르면 오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무책임합니까? 다음 전략을 대비해야 되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단 과한 건 맞아요.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과했고 삼성전자가 과했고, 이번 주 오늘부터는 코스닥이 과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고, 너무 과한 거는 원위치를 찾게 되고, 또 과하게 오른 거 역시 원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려워하거나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말고, 현금 있으면은 조금만 버텨보시고요. 조금만 버텨보시고, 현금 없으시다면 이게 장중에 한 번씩 툭툭 튈 거거든요. 툭툭 튈 때 조금 종목들을 줄여보세요. 튈 때. 빠질 때 말고. 그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말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결론은 조금 시기가 지나면 오를 것 같다. 너무 과했다. 과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솔직히 큰 의미 없다. 이런 걸 봐서 하면은 잭슨홀 미팅에서도 테이퍼링 이슈, 9월 달에 할 예정이었던 테이퍼링 이슈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을 빠질 때 손절을 하게 되고요. 빠질 때 손절을 하게 되고,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신나서 또 사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저점 매도, 고점 매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내일 이러다 만박해서 내일 또 올라오면 또 다시 살 수도 있어요. 또 시장 분위기가 확 갑자기 바뀌면은. 그래서 오늘 급락의 원인과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멋있게 방송처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사람 박현상으로 말씀드릴 땐 짜증나죠. 솔직히 열받죠. 열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내 돈 까지는데. 그죠? 이럴 때는요, 아까 누가 그러던데 많이 잃어가지고 컵라면 사 먹어야겠다고 좀 찔리시는 분들 몇 분 있어요. 저도 오늘 사실은 컵라면 먹었습니다. 밥 먹을 기분이 안 나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립니다. 주식 하시는 분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더 잘 챙겨 드셔야 돼. 더 맛있게 냠냠. MTS로 보지 말고 밥 먹을 때는 올라갈 때 오히려 많이 봐야 돼요. 올라갈 땐 안 시켜도 잘 보죠. 근데 너무 시장에 빠져들어가지고 몰입돼가지고 갑자기 카뱅을 사버리는, 그죠? 이러다가 제다 또 카뱅 사버립니다. 또 사지 말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내동매매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가지게 주식인데 며칠 안에 올라오겠죠 뭐. 그 지가지게 주식 아니에요. 주식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막상 안정화돼서 종목을 좀 찾아보면 살 거 널렸을 거예요 또. 그죠? 그래서 조금만 좀 버텨보시자. 힘내시고 아마 이제 제가 조만간 이제 지금 저녁 때 지금 와서 에어컨도 안 켜고 지금 안방에서 해보니까 안 덥더라고요. 지금 안 덥네 별로. 선풍기만 키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조만간 제 방으로 옮겨서 얼굴 열고 이쁘게 단장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날씨 변동성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힘내시고 내일은 저 3%에서 뵐게요. 3%에서
잘 응원해 주시고요. 힘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